심리학에서 의식이란 특정 순간에 개인이 경험하는 주관적인 알아차림을 뜻합니다. 이를 극장에 비유하자면 우리의 마음은 어두운 극장 무대와 같습니다. 무대 뒤에서 수많은 스태프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지만 관객은 그들을 볼 수 없죠. 의식은 무대 위에 올라온 배우만을 비추는 스포트라이트와 같습니다. 미국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의식을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에 비유하며 의식의 네 가지 특성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주관성입니다. 의식은 철저히 개인적이며 따라서 주관적이죠. 같은 강의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재미있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지루하다고 느낍니다. 둘째는 변화성입니다. 의식이라는 강물의 흐름은 변화무쌍하죠. 배고파 라고 생각하다가도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급격하게 이동합니다. 셋째는 연속성입니다. 의식의 구체적인 내용은 매번 바뀔지라도 내가 지금 그걸 생각하고 있다라는 자각은 끊기지 않죠. 넷째는 선택성입니다. 뇌에는 수십 가지 감각 자극이 동시에 밀려들지만 의식은 그 중에서 핵심 정보만 골라내고 나머지는 그냥 무의식의 영역으로 흘려보내죠. 이와 같은 전통적인 의식 개념은 거센 도전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의식은 과학적 연구 대상이 될 수 없다라며 비판했고, 정신분석학자들은 의식은 빙산의 일각일 뿐 인간을 움직이는 진짜 근본적인 힘은 수면 아래 숨겨진 거대한 무의식의 세계다라며 의식보다는 무의식을 더 강조했죠. 여러분은 예절을 미리 풀고 난 뒤에 강의를 들어야 독해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첫 문장을 볼까요? 시간을 15초 드릴 테니 이 글의 핵심어와 주제, 뒤에 나올 내용을 짐작하여 간단하게 메모하세요. 같이 봅시다. 의식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간단한 질문인 것 같이 들리지만 그렇지 않다. 핵심어는 consciousness. 주제는 의식의 정의. 뒤에 나올 내용은 의식이란 무엇인지 정의 내리지 않을까요? 문제를 봅시다. 다른 것들과 의미가 다른 것은 일종의 내용일치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정답을 알 수 없습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의식이란 가장 분명하기도 하고 가장 어려운 것이기도 하다.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것에서 내가 지금 뭔가를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의식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의식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딱 잘라 말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는 의식 자체를 연구하기 위해서 의식을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이건 좀 이상한 아이디어다. 혹은 바로 그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가 연구하길 원하는 바로 그것에서. 의식을 연구하기 위해 의식을 사용하는 게 좀 이상한 생각 아니냐는 말입니다. 여기서 좀 이상한 생각은 방법론적 행위를 가리키죠. 반면에 우리가 연구하길 원하는 바로 그것이란 의식을 가리킵니다. A가 아니면 B, 둘 중 하나가 정답이겠네요. 놀랄 일이 아니다.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그 개념을 가지고 실험을 한 것이, 그리고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그 전체 아이디어를 거부하고 그것을 연구하는 것조차 거절한 건 놀랄 일이 아니다. 행동심리학자들은 의식이라는 걸 실험할 수도 입증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적 연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죠. 어쨌든 보기 C와 D는 둘 다 의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정답은 1번. 실제 시험 상황이라면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지만 지금은 연습이니 계속 읽어봅시다. 좋은 소식은 21세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의식 연구가 번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의식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뇌과학은 신경과학을 대중적으로 부르는 명칭이죠. 심리학, 생물학, 그리고 신경과학은 단계에 도달했다. 몇 가지 까다로운 질문들에 직면할 준비가 된 단계에 도달했다. 즉, 의식은 무슨 일을 하나? 우리는 의식 없이 진화할 수 있는가? 어쨌든 의식이란 무엇인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심리학, 생물학, 신경과학이 발달한 게 원인, 의식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된 게 결과군요. 다시 핵심하는 consciousness. 주제는 의식의 본질과 이를 탐구하기 위한 현대 학문의 도전. 심리학이 마음의 기능을 다룬다면 신경과학은 그 마음을 돌리는 물리적 장치에 집중합니다. 뇌를 컴퓨터처럼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 대뇌피질을 CPU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물리적인 뇌의 활동을 통한 의식이란 무엇인지 신경과학은 크게 두 가지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글로벌 신경 작업 공간 이론입니다. 뇌에는 각 부분을 담당하는 공간과 그 부분들을 종합하는 공간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시각이나 청력 같은 영역들은 각자 따로 노는 지방방송국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정보가 발생하면 이 정보가 전두엽 같은 중앙방송국으로 전달되고 중앙방송국에서 가공 처리된 중요 정보가 뇌 전체로 퍼져나가며 뉴런들이 동기화될 때 우리는 그 정보를 의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정보통합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우리의 두뇌에 지방방송국과 중앙방송국 같은 물리적 공간이 따로 없다고 반박합니다. 대신에 뇌 전체를 하나로 엮는 복잡한 네트워크 그 자체가 의식이라고 설명하죠. 신경과학은 의식을 물질적 현상으로 정의하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철학자들은 왜 뉴런의 전기 신호가 빨간색을 빨간색으로 느끼게 만드는가 라고 물으며 신경과학이 주관적인 경험을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죠. 또한 우리가 느끼는 주관적 인식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뇌라는 컴퓨터가 사용자에게 보여주기 위해 만든 그래픽 화면일 뿐 그 뒤에는 그저 기계적인 데이터만 존재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